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4일, 11월 두 번째 숙제 영상입니다.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숙제 영상이고요. 오늘 3분 100억 이상 검색된 종목은 14종목, 그 중에서 피봇 2차 저항선 위로 올라갔던 종목은 8종목 있었으며, 그 중에서 5가지 패턴 중 1가지 패턴 이상으로 피봇 2차 저항선 위에서 돌파가 나온 5패턴으로 돌파가 나온 종목은 SK 하이닉스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22평 터치 패턴이죠. 그 종목 외에는 대부분 일찌감치 피봇 2차 저항선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5패턴이 발생을 했거나, 그 이후에 이제 재돌파가 없었던 종목들이거나 기준봉만 발생하고 하락한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지난주와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한 느낌의 시장 거래대금, 전체 거래대금만 놓고 보면, 하지만 오늘은 조금 시장 전체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뉴스도 있었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뉴스도 있었고 해서 오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종합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수는 전일 대비, 코스피 종합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0.26 갭 출발해서 상승하여 양봉 마감 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까지만 딱 올랐고 1.83% 상승한 양봉 마감입니다. 계속 며칠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하던 그 하락이 바로 반등 나오면서 일단 이렇게 올라준 상황이고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비슷한 그림으로 이렇게 하락하던 것이 이렇게 반등하는 양봉으로 코스닥은 3.43%나 상승을 했습니다. 3% 이상 코스닥 장대 양봉 나온 게 여기 6%. 요거는 워낙에 그날 급락 이후, 이틀 동안 급락 이후 반등이라. 요때는 1%죠. 요거는 3%. 요거는 1%. 종가 대비니까 시가 마이너스 1.46 대비 종가 1.1이면 요거 캔들 높이로만 보면 약 한 2.5% 정도 되고요. 얘는 캔들 높이로 보면 얘는 3% 조금 더 높긴 하네요. 그래서 최근 장대 양봉 길이로는 얘가 제일 긴 것 같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도 얘가 좀 더 길까요? 1에서 2.9, 0.2에서 1.83, 1.6, 1.6, 요 좀 사이즈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요게 1.4 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사이즈가 요게 좀 길긴 한데 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시작점이 좀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종합. 오늘 상승한 종목이 코스피에서 많았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상승한 종목의 개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코스피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1.83% 양봉으로 마감되었으며 코스닥은 3.43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이 평소와 다를 바 없다. 코스피는 8조, 코스닥은 6조로 솔직히 코스피는 이제 10조 두 자릿수, 얘도 10조 두 자릿수는 가줘야 되고요. 얘가 10조 정도 가고 얘도 한 8조 9조 올라오고, 얘가 15조 올라가고 얘가 한 10조 올라가고 얘 한 20조 올라가고 얘 한 15조 올라가 주면 정말 보통 이제 좋은 시절에 보통 보였던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양봉을 마감했는 날이니 개인들이 다 익절을 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개인은 양 시장 모두 다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은 이 양봉 만들어 주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 사주셨네요. 개인들은 다
익절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74원으로 1390원 가까이 최근에 올랐던 환율이 조금 진정을 보이면서 나는 8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다음 지수의 방향을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그냥 지수가 이렇다라는 거네. 되게 혼돈의 시기에 있습니다. 되게 혼돈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 방향을 못 잡고 지금 가로로 뻗어나가는. 이 시기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는데요, 뭐. 그죠? 2012년에서부터 2016년 4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한 4년 동안 움직인 건가요? 이때는 이제 2000을 딱 놓고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였나 봅니다. 어찌되었건 뭐 그냥 기도를 합니다. 올라가 주기를. 그리고 미국 잠깐만요. 미국이 대선이 언제 있더라? 제가 미국 대선 날짜를 이번 주에 있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날짜를 몰라서 봅시다. 화요일 내일이네요. 미국 대통령 선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인지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쯤 되면 미국 대선 투표 마감이고요. 그 결과가 바로 나오겠죠. 수요일쯤이면 나오겠죠. 뭐 출구조사 발표하고 해서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런 것들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최근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미국 대통령 후보가 이제 중간에 한번 바뀌었죠. 민주당에서. 그래서 바뀐 대통령 후보와 관련하여 혹은 기존의 트럼프와 관련하여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던 종목들이 대선 결과 발표 이후 어떻게 바뀔 건지 또 주목받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 미국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남으로 해서 또 움직이게 될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는 이번 주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관통한 거래대금이 적었던 건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상승한 종목이 이렇게 많았던 것들 시장 전체를 관통한 뉴스는 한 가지가 있었죠.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이 남자 한마디면 될 것을 금투세 폐지 발언에 커스피 모처럼 활활.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는 야당 대표를 말하는 거겠죠. 야당 대표의 입김이 이렇게나 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당 이제 정부 여당이 반대를 하고 있었던 그 입장에 야당이 동의하기로 하면서 최대 야당이니까요. 동의함으로 해서 요게 속보가 9시 36분에 나왔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시행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인지 이게 호재라기보다는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걸로 작용을 할까요? 그건 한번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흘러내린다면 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던 그 주요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되죠.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자기 의견
이야 뭐 어떻게 낼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 금투세 시행이 언제였죠? 2019년도였나? 2020년도였나?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계신 추경호가 얼마 전까지 그거였잖아요. 우리 그 재경부 장관 부총리 네. 였을 겁니다. 그분을 포함한 그쪽 정당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다른 정당명이었을 겁니다. 그 정당에서 최초로 발의한 법안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 금투세라는 거는. 대신 이제 골자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주식 단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래세라고 해서 주식 단타 칠 때마다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 있죠. 세금과 그 수수료는 어차피 이 증권사에다가 내는 거니까 증권사 수수료야 뭐 어쩔 수 없고 그 거래세라는 게 있는데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세금도 냅니다. 거래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얼마 이상의 이득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자라고 출발을 한 거죠. 추경호 의원께서 그분이 단독 발의는 아니고요. 함께 발의한. 근데 그분이 가장 유명하죠, 요즘. 한 건데 어떻게 넘어오다 보니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이 발의한 그 법안을 반대하시기 시작을 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제 지금 정부가 아니죠. 야당 측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가는 게 옳다라는 그 원론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시행을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일몰 시행이거든요. 하지 않기로 했던 걸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호 의원님께서 그쪽에서 하자고 해서 발의가 되었다가 지난 정부에서 이 시장 코로나 정부였잖아요. 지난 정부는 워낙에 코로나 전국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까지 시행을 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 좀 유예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행을 뒤로 미룬 거고 그 미룬 게 이제 끝이 나서 내년이면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해야 되는 거를 막자라고 한 게 이제 지금 발의한 쪽에 그 국민의힘이고 한번 막았는데 이제 열리는 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냥 시행되는 거를 그냥 기존으로 이렇게 가자가 이제 야당 측의 그건데 희한하게 이제 이게 좀 하지 않아도 될 거를 뭐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 시행 찬성론자입니다. 저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처럼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엄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세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저는 더 나가서 사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또한 부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전자지갑에 들어있는 그 돈에 대해서 그 돈이라고 하겠다. 전자지갑에 들어있는 그 가상화폐 그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지갑은 폐쇄된 지갑, 즉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죠. 암호화폐니까. 다만 그 암호화폐가 국가에서 통용하고 있는 통용화폐 수단인 원화로 환산될 때 그때는 이것이 손실난 것을 원화로 환산한 것인지 아니면 이득난 거를 원화로 환산한 것인지 따져서 이득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 즉 중립지역인 전자지갑 안에서 존재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지만 이게 우리 영토로 딱 들어오는 순간 세금 내야죠.
그 정도라서 일단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고 있었던 입장인데도 네. 그래서 뭐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뭐 망가지니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망가져도 뭐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폐지가 되었다 하여 폐지하기로 하여 네.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IPO 상장이라든가 아니면 주가 조작이라든가 시세 조정에 대한 범죄자들을 좀 더 처단하고 대주주 마음대로 회사를 분리하거나 대주주 마음대로 뭐 회사의 정관을 바꾸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들 있죠. 자기들끼리 알아서 헤쳐먹는 그런 것들을 바꾸겠다고는 하는데 하루쯤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상법 개정은 네, 정말 어렵습니다. 세법과 상법과 그다음에 경제학과 경영학 뭐 등등을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세법이었고 왜냐하면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근데 상법은 사실 시험을 치면 상법은 사실은 95점 이상 네, 무조건 누구나 다 맞아야 되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상법은 안 바뀌거든. 대한민국은 상법을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늘 같은 이야기였고 그래서 상법 개정이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꾸긴 바꿔야 된다라고들 이야기들 하셔서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있습니다. 특히 예, 이 주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 네,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 네, 특히 오늘 이런 것들 있죠. 네이처셀 네,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거는 네, 장난질인 게 딱 보이죠. 네. 이런 거는 바로 조사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걸 패턴으로 단타에서 혹은 단기 단타나 이런 걸 일봉 패턴에서 이용해 먹는 그런 시장은 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금토세 금융 투자 과세인가요? 하여튼 그것이 시장을 관통했고 대부분 다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한 뭐 이슈들 개별 이슈들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고요.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신규 상장 종목 3일차고요. 신규 상장 종목 최근 지난주에 상장했던 종목들은 전부 다 네, 쭉 썼죠. 완전히. 별 패턴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금토세 폐지한다고 해도 네, 삼성전자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그거 이득 본 사람들 내는 세금이잖아요. 우리는 이득 볼 일이 없거든요. 시행하든 말든 폐지하든 말든 그랬나 봅니다. 별로 반기지 않은 것 같아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주식에서는 별 감흥이 없다. 우리바이오는 네, 미국 대선 관련 그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얘는 오늘 그냥 쭉 빠졌습니다. DS 단석은 네, 이렇게 전일 고가를 지난주에는 며칠 동안 좀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계속 좋았던 종목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전일 고가 돌파하고 네, 쭉 익전하고 다들 나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중인 종목이고요. 한미사이언스도 네이처셀처럼 지난주 금요일 네, 되게 큰 음봉을 맞았었는데요. 한미사이언스는 오늘 조그맣게 이렇게 달라붙었습니다. 네이처셀은 되게 큰 음봉 24%짜리 음봉을 맞았지만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오늘 왜 상한가를 갔을까요? 네이처 없나요? 여기 있어야 할 텐데. 응? 내가 잘못 찾고 있나? 여기 있네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 및 화장품 테마 상승 속 미국 FDA로부터 조인트 스템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지정 모멘트. 이거는 원래 있던 거잖아요. FDA. 네. 그래서 오늘 그냥 딱 없이 그냥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사실은 그 금토세가 나오기 전에는 여행주가 오를 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여행주들은 오늘 전부 다 그냥 점상을 갔죠. 전일 대비 등락률 여기 상승률 보면 참 좋은 여행 그냥 내목내임 말고요. 노란풍선 여행주들은 그냥 찍고 가버렸습니다. 모두 투어는 이제 대장이 아니니까 3등부터는 못 따라갑니다. 1, 2등 정도만 가지.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중국 무비자 관광을 허용한다라고 해서 화장품이 왜 간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화장품을 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행사가 조금 오늘 주목을 받았지만 이렇게 버벅거려. 그쵸? 우리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사라고 했지만 거래대금 적게 그냥 점으로 다 찍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에이직랜드는 오전에 SK하이닉스의 뭐 납품인가요? 여기 있네요. 비메모리 반도체 에이직랜드 지난주에 비메모리 반도체 뭐 관련해서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본 게 있었죠. 클릭 연동 안함 했는데 SK하이닉스와 310억 원 규모의 CXL 적용 주문형 반도체 설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40%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게 26년까지라서 실제로는 5년 하면 실제 매출액 대비 절반 한 20% 정도인데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기준봉 우리 검색되고 흘러내렸고요. 요 종목은 전날 대비 전날 기준으로 보면 전일 고가를 돌파를 하는 캡 상승형 원봉이 뜨고 조정을 받고 다시 전일 고가와 시초가를 돌파하는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좀 가까이서 볼까요? 그렇게 볼 경우 이 종목은 여기 이렇게 돌아나가는 S 패턴 영역 아래에서 S 패턴이 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타점이 없다.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피봇 2차 장선 저항받고 그냥 쭉 빠졌고요. 기준봉은 뭐 여기 정도고 기준봉을 살짝 상회하는 뭐 22평 터치 패턴 정도로 올라갔으나 피봇 2차 저항선까지만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는 아까 다른 투어들에 비해서 대장이 아니다 보니 오전에 찍고 쭉 빠졌고요. 그래서 아침에 아니면 뉴스 이런 거 보고 들어가실 때 스캘핑이나 이런 거 아닌 분들, 특히 5패턴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섹터에서 1, 2등 아니면 손 안 대는 게, 근데 1, 2등 내가 손댈 자리가 없잖아요. 이미 점상으로 가버렸으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되게 애매하거든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진짜.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손 대고 싶다면 이제 3등을 손을 대는데, 모두 투어도 보시다시피 없어요. 그러면 뭐죠? 없으면 하지 않는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참좋은이나 노랑은 이미 마탱이가 가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마탱이가 가가지고 시총이 1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시총 1000억 안 되는 애들이 이렇게 거래대금 없이 상한가를 저것들끼리 가버리고, 시총이 좀 있는 애들은 기준봉만 세워놓고 볼까요? 기준봉만 세워두고 이렇게 그냥 빠지면서 거래대금이 한 개도 없다? 그럼 뭐죠? 이 테마가 오늘 시장을 어쨌든 관통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이미 돈 안 들어올 거고요. 점상 찍었으니까. 근데 얘는 찍고 지금 빠지는데. 근데 빠지면서 또 어차피 빠질 때 돈이 없는데 한 번이라도 쳐줘야 되는데 쳐줄 자금도 안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앞으로도가 아니라 오늘은 없다는 거죠. 확률이 낮아진다. 아무리 중국 무비자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요때입니다. 요때. 자, 제가 제 영상에서 저는 기준봉의 기준을 이평선이 5, 10, 20 어차피 3분봉은 20 이거까지가 다잖아요. 그죠? 50, 20이 확산되고 이렇게 부채꼴처럼 정배열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 상승의 크기는 상승의 크기는 상한선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 요렇게 해서 제가 1번 조건, 2번 조건 해서 기준봉에 저는 정의를 내려서 이게 기준봉이고 그 다음에 눌림 이후 이 기준봉을 재돌파를 할 때 이제 5패턴 5가지 패턴의 그림에 가장 맞는 모습을 찾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볼까 합니다. 이 1번과 2번 발생 시 동시 조건으로 전일 고가 돌파해야 됩니다. 전일 고가 돌파하지 않는 1번, 2번은 기준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전날 고가도 돌파하지 못하는 상승이 전날 고가도 돌파하지 못하는 슈팅이 과연 슈팅일까? 이거 일봉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투어를 일봉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일 하나투어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59,900원에서부터. 아무리 슈팅이 나와도 하나투어 오늘 고가가 57,300원인데요. 여기를 못 넘고 벌어지면 아무리 슈팅이 나와도 기준봉을 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 매물의 벽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긴 꼬리 음봉일 경우에는 근데 전날이 작은 요런 단봉들이나 뭐 이런 양봉들일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전날 고가 다 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DS 단석 이런 거 볼까요? 전날 고점을 얘는 전날 고점을 넘겼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빼먹은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전날 고가를 못 넘겼죠. 얘는 전날 고가를 넘겼고 고가 넘겼고 얘네들 자리에서는 기준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 기준봉인 거죠. 전날 고가 다 넘긴 거예요. 그러면 기준봉 발생하고 재돌파가 없었던 거죠. 기준봉은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기준봉을 여기를 오전에 내려갔지만 상승하는 이 상승을 기준봉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그 기준봉 이후에 조정받다가 다시 그 기준봉의 높이를 재돌파한다. 그러면 앞 기준봉 때 거래대금은 요렇게 죄송합니다. 네모 할 때 요 상승은 거래대금이 요렇게 들어오고 조정받는 거래대금 요렇게 작아지고 앞에 기준봉의 거래대금을 크게 슈팅하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오죠.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패턴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거래대금이 조정받지 않은 모습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저는 오늘 이 종목 들어갔다가 물렸습니다. 손절했고요. 이 종목 확인 안 하고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맞고요. 여기가 첫 번째 타점이 맞습니다.
검색기, 제가 사용하는 검색기로는 검색되기 전이죠, 이미. 그리고 상승할 때 저한테 검색이 된 거라 저는 이 여기를 조정으로 보지 않고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해 주리라고 판단하고 들어갔다가 제 판단이 틀려가지고 손절을 했는데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타임 9시 39분입니다. 9시 39분이 무슨 타임이냐. 금투세 속보가 터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검색되기 전 속보죠. 9시 39분, 9시 36분부터니까요. 그죠? 그래서 키워드로 속보도 한번 넣어놔야겠네. 키워드로 속보를 한번 넣어놔야겠습니다. 어쨌든 요 타이밍에 이렇게 슈팅 나오면서 쭉 따라 올라갔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걸 제대로 못 봐가지고 뭘 보고 그냥 따라 붙었냐 하면 이거 언제지? 이게 9시 51분인데 이미 8시 50분 거였어요. 노무라. 네, 특징주 노무라. 이거 보고 따라 붙었다가 좀 늦게 붙어가지고 아씨 안 올라가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손절했습니다. 왜 노무라에 따라 붙었냐 하면 노무라 이제 일본 증권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거에 2차 전지들이 급등할 때 다 일본에서 들어온 자금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좋게 좀 해서 중립에서 매수로 하면 또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돈들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봅니다, 제가. 근데 이제 예전에 2차 전지가 오를 때랑 지금이랑 차이점은 그때는 공매도가 있었죠. 지금은 공매도가 없습니다. 시장 조정자를 제외하고는 공매도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공매도에 물린 세력들이 공매도에 물린 걸 손절 치면서 공매도에 물리면 손절을 어떻게 치냐면 우리는 손절을 매도를 통해서 손절을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은 물리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매수세가 우리 현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걸 숏 커버리지라고 보통 부르시던데 지금은 숏 커버리지가 과거 그때처럼 크게 발생할 시장은 아닌데 내가 왜 여기에 홀렸을까요? 그래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냥 손절했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차트 이거 꼭 보여드려야 되나? 네, 손절했습니다. 좀 늦게 들어가서 좀 버티다가 여기까지 늦게 들어갔죠. 차라리 여기 들어가서 여기 고점 보고 딱 요만큼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요 양봉 종가 보고 꼬리 달았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했는데도 이렇게 좀 늦게 매수를 했고요. 손절은 그냥 요거 기준으로 손절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제가 보기로는 첫 번째 타점은 여기다. S 패턴. 그래서 7번 아인 패턴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준봉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얘는 기준봉이 없습니다. 그죠? 기준봉이 없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그렇게 따지면 아까 똑같죠? 9시 몇 분, 30 몇 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번 돌파 자리가 보이는데 여기가 첫 번째 타점 S 패턴. 항상 첫 번째 타점에서 보면 기준봉 또 동그라미 이게 그러지. 네모 죄송합니다. 네모 기준봉 만들어질 때 거래대금이 나오고 조정될 때 거래대금이 적죠. 그리고 재돌파가 발생될 때 거래대금이 터지고 또 조정받고 재돌파가 될 때 거래대금이 터지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5평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자리처럼 보이지만 요때 이제 저한테는 검색이 된 거겠죠. 여기서 검색이 된 거고 검색 이후 7번 아인 패턴에서는 재돌파가 없다. 여기까지 치면 이미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다시 재돌파 패턴을 기다리려면 사실은 좀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됩니다. 좀 더 익어야 됩니다. 배가 고파도 할 수 없습니다. 설익은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배탈 나잖아.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미 여기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머티는 거의 동일 시간대에 네, 그거다. 원익홀딩스는 네, 원익홀딩스는 그냥 검색이 되어도 꼬리들이 자꾸 이렇게 길죠. 별로다 그냥 별로입니다. 이거는 패스. 전날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요. 상한가 가면 갭 출발하고 뭐 상한가 따라왔던 뭐 익절하시고 해서 뭐 다시 올라가고 싶으면 또 올리고 해서 뭐 여기서 어떤 특정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조금 모양새가 조금 요 상한선의 모양새가 좀 밋밋하죠. 이 캔들의 어떤 그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들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번, 2번, 3번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네, 한 이 정도까지 네, 기준봉 높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얘네들은 다 페이크죠. 페이크인 게 저항에 다 걸려가지고 페이크가 다 터진 거죠. 그냥.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를 돌파를 해야겠죠. 자, 오늘 숙제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벌어지고 네, 기준봉의 높이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기까지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 정배열로 확산되고 상한선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전일 고가를 돌파하고 그렇죠. 그리고 조정을 받습니다. 여기도 슈팅 나오는 이 구간대가 아까 속보 그 시간대가 됩니다. 돌파했다가 눌렀다가 다시 전일 고가 이탈 안 하고 거래대금 터지면서 슈팅 나온 이 자리 여기는 5위평 S 패턴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숙제는 5위평 S 패턴에서 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상승한 뒤 네, 다시 긴 시간 횡보를 하다가 네, 살짝 올려주는 척 했다가 그러니까 이 살짝 올려준 척한 이 자리는 제가 보기로는 여기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양인 것 같고요. 보통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좋죠.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터치해서 올라가는. 근데 여기서 그 관계가 조금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 좀 그런 그림이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해서 어쨌든 여기 정도 혹은 여기 정도 거래대금 상으로 보면 여기도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페이크 나온 데라서 한 여기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도를 22평 아니면 여기 근데 여기는 장대 나오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는 5패턴으로서의 터치 패턴이 완성된다라기보다는 터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러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정배열로 벌어지면서 돋보기 돋보기로 여기 볼게요. 좌측 상단 보세요. 여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벌어지면서 네 여기서부터 패턴이 만들어지는 자리지 여기는 역배열이 정배열이 아니죠. 10하고 5는 역배열이거든요. 아직. 그게 얘네들 때문에 그래. 이 급락 음봉 2개 때문에. 그거 다시 살린다고 양봉 2개 끌어올려 주신 것 같고 이 차트 그리시는 분께서 또 조정 맞고 익절하시고 스캐핑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올라갑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 주는 이 과정인 것 같고요. 이 과정을 뭐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여기 정도 돌파를 하는 여기서 22평 터치 패턴이 시작되는 곳 아닌가 하고 생각하여 7번 아임 패턴 자리는 여기로 잡았습니다. 물론 7번 아임 패턴이 아닌 영역 아래에서는 여기로 5위평 S 패턴 자리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 폐지가 호재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 있던 종목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라면 누가 이득을 볼까 하는 생각들을 놓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도 많이 받고 HBM 때문에 수혜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SK 하이닉스는 그 외에 개별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행사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요게 금토새가 여기는 10시 4분에 떴어요. 요거 슈팅 나오고 여기 한 10시 4분 이때 금토새 이야기가 나왔어요. 에코프로나 에코 쟤네들은 여기는 저것도 없어. SK 하이닉스에는 저게 안 붙었단 말이에요. TC 본더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이야기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아까 그 나왔던 에이직 랜드 이야기나 있고 했는데, 최태원 회장 이야기 9시 30분에 이때 최태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AI 시장 대확장을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CEO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뒤에 가면 금토새 이야기 나오고 코스피 오른다라고 하고, 뒤에 가서 11시에 요때쯤이죠. 11시 요때쯤 엔비디아의 황 회장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SK 하이닉스에게 차세대 고대역 메모리 칩 HBM4, 차세대는 4입니다. HBM4의 공급을 6개월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라고 최태원 회장이 밝혔다라는 기사가 이게 뜹니다. 요 내용밖에 없어요. 로이터발입니다. 어디 갔노 이거? 로이터야 여기 있네요. 로이터발 11시 3분에 그러고는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앞당겨 보겠다. 고객께서 야 물건 너네 거 안 쓸래가 아니라 야 너네 거 빨리 쓰고 싶다. 좀 더 빨리 주면 안 돼?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기조 연설에서 최 회장이 내뱉은 말이죠. 황 회장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뭐 여기 영상 인터뷰에 출연한 젠슨 황께서는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와 협력해서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진보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SK 하이닉스의 HBM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정말 진짜 이런 걸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종가까지 양봉으로 꽉 닿는 상승이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SK 하이닉스 여기 22평 터치했던 자리를 피봇 2차 장선 위 재돌파 자리로 정했고 여기 22평 터치했던 자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시장을 관통하는 기사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금토세 폐지 결정이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6개월 더 빨리 납품해달라. 이 하이닉스의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루 종일 이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단 샘플을 내년 초에 공급. 여기는 HBM3E입니다. 요 숫자들도 잘 보셔야 돼요. HBM 공부 언제 한번 시간 내서 하시죠. 뭐. HBM3가 있고요. HBM2가 있고요. HBM4가 있고요. 용어들이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16단이 있고요. 12단이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도 있고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공정도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TC 본딩이죠. 얘는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100억 기준으로 난다 치는데 중요한 용어들일까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취직하면서 이런 것도 알고 다른 데 가서 누가 이런 이야기 막 하면 아는 척 하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제 한번 공부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이닉스를 좀 일찍 매수를 했고요. 아까 앞에서 손절하고 뭐야 이거 아까 저기 그려놓은 거네요, 그죠? 손절하고 저는 상한선 패턴 바로 가자 하면서 매수를 했다가 여기 손절 자리로 봤습니다. 좀 길게 봤고요. 반등 줘서 쭉 갖고 가다가 여기쯤 그러니까 여기 꼬리가 한 두세 번 계속 달리면서 돌파를 못 하길래 일단 여기서 멈칫 거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하고요. 지금 조금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20만 원을 넘길까 궁금해서 좀 가지고는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닿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내가 여기 따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S 패턴으로 여기가 타점이고요. 저는 일찍 들어갔고 매도하지 않고 버틴 덕에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버틸 수는 없죠. 그래서 앞에서 아까 에코프로 BM을 손절을 하지 않았다면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금 손절도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 인정하고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 다 살펴봤고요. 아까 뭐 전일 대비 등락률도 거의 대부분 다 본 것 같아요. 자이글이 500억까지 쭈그러들었네요. 자이글 저희 집에도 이거 팔았나? 자이글 갖다 버렸습니다. 이 자이글 코팅이 벗겨지면 안에 자 숙제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끝입니다. 끝. 숙제는 오늘 SK하이닉스 한 종목 22평 터치 패턴으로 정했습니다. 숙제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헛소리 좀 하겠습니다. 자이글도 그랬고 자이글을 제가 몇 번 쓰다가 갖다 버린 게 코팅이 벗겨졌어요. 보관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좀 부딪히면서 그래서 우리 냄비 양은 냄비 같은 거 노란색 라면 끓일 때 쓰는 냄비들이 있죠. 양은 냄비 그거 다 알루미늄이거든요. 이 자이글 판때기도 알루미늄이에요. 그다음에 캠핑용 장비들 중에 스테인리스 올 스테인리스로 된 거 말고 알루미늄 합금이나 알루미늄으로 된 것들 중에 코팅이 후라이팬 같은 것들도 좀 있고요. 코팅이 벗겨지면 버리세요. 이거 전부 다 암유발이 아니고요. 뇌손상 옵니다. 알루미늄은 암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뇌손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되게 치명적이라서 자이글 이거 좀 갖다 버렸다. 이거 보고 생각나요. 그 이야기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진짜 시총 다 났죠. 지금 시총이 거지 같은 종목들은 웬만하면 검색기를 쓰시는 분들 우리 이렇게 5패턴을 하시든 5패턴을 하시든 7번 아이언 패턴 저랑 똑같은 검색식을 사용을 하시는 분이라면 상관은 없는데 5패턴 매매를 하신다고 해서 저랑 같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검색식을 쓰시면 시총 1000억 이상은 꼭 넣으시고요. 근데 난 검색기 안 쓰고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검색기를 안 쓰고 그때 핸드폰으로 보신 분들은 이거 보시죠. 빅데이터 핸드폰에 빅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이거 보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아니면은 거래대금 상위 이걸 보거나 이거 두 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시총 여부가 안 나와요. 그냥 기준점 시점 등락률 하고 30촌 대비 상승률하고 랭킹 몇 계단 올라왔냐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누르다 보면
시총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도 종목 이름을 딱 클릭을 하면 호가창이든 차트창이든 그 종목 우리 입력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종목 이름을 딱 클릭하면 거기 기본 종목 정보 나오잖아요. 여기 요런 식으로 기본 정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시총 정보가 반드시 나옵니다. 시총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시총 정보를 이렇게 메인에다가 클릭했을 때 기본적으로 시장 정보랑 그 다음에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거냐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EPS나 EPR이나 뭐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 이런 거는 안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얘네들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고 시총 1000억 미만이면 그 종목은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5패턴 하시는 분들. 다 레몽레인은 네, 시총이 그래도 1000억 이상이 되죠. 그럼 얘는 무슨 패턴이냐? 한번 볼까요? 네. 기준봉을 찾아라. 전일 고가 넘기는 곳. 첫 번째 기준봉은 여기죠. 그럼 얘가 만약에 0198에서 이 당시에 떴다라면 난 얘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여기죠. 5위평 S 패턴. 그리고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서 네. 여기가 기준 자리인데 그 기준봉 자리 이탈했다가 다시 살려주고 다시 올라가는 여기가 뭐 22평 터치 패턴 정도. 2개 정도 하시고 여기는 네. 뭐 질질 패턴 자리 정도로 해서 상한선까지 갑니다만은 상한가까지는 가죠. 갑니다만은 요거는 세 번째 옵션이라 옵션이 좀 낮다. 제일 좋은 자리는 여기죠. 그럼 여기 익절 한번 하고 분할로 또 뭐 나머지 갖고 하고 뭐. 근데 이제 검색식을 이용해서 여기를 잡기가 어렵다. 코인테크 얘는 기준봉 그냥 여기 쭉 기준봉이죠. 기준봉을 관통하는 페이크 주고 그때 거래대금 들어오고 재돌파라는 거래대금 터지면서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이죠. 근데 뭐 네. 저는 이거 검색이 안 되는 종목이라 못 본다. 이 900억짜리예요. 네이처 이건 상한가 간 건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네. 미코 800억이죠. 패스 삼현은 전일 고가 돌파했고 기준봉이 어디? 기준봉이 여기 되죠. 그럼 전일 고가 돌파한 자리를 네, 페이크 안 주고 올라가죠. 그럼 여기가 페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상승이 질이 멸멸하게 올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되죠. 여기가 페이크가 되어버린 거죠. 페이크 이후에 살짝 올라갔는데 막혔다가 내려왔다. 이건 네. 어쩔 수 없다. 이건 환기종 DYD는 네. 가는 거고요. 하이드로 900억, 화성 밸브가 오늘 요게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게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네. 산유국의 꿈. 이거 뉴스 있었던 것 같은데. 산유국의 꿈. 시추 뭐 준비한다던데요, 이거? 네, 이거요. 9월 20일 거고. 너무 옛날인데. 없나 봅니다. 시추해야 되는데? 이거 시추 안 하면 사기인데, 그죠? 네. 어쨌든, 네. 그럼 얘는 갭 상승 음봉이 기준봉이 되고요.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오이핑 S 패턴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오이핑 S 패턴. 네, 이 정도가 되겠죠. 이거 동전주 패스. 모두 투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쇼박스. 점점 이상해지죠. 차트들이. 태성은 기준봉만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건 숙제 이후의 가외 영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래대금 상위에서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직 5패턴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감히 저를 위한 제가 제 공부를 하기 위한 영상인데 꼭 3분봉 5가지 패턴을 홍보를 하는 홍보대사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네.
전제입니다. 어떤 분들 3분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 그럼 5가지겠죠. 가지 각각을 주변인 또는 그냥 각각을 옆 사람에게 이게 옆 사람은 주식에 대해서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옆 사람에게 설명 가능하지 않는데 설명을 못 하는데 이 5가지 패턴을 익히고 싶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분들은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꼭 1000억을 넘기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두 번째, 당일 시장을 관통하는, 너무 거창한 표현이고요. 당일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패턴의 자리나 이런 것들보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일수록 기준봉의 위치는 명확합니다. 당일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이 기준봉의 위치는 명확하고요. 거기다가 거래량 또는 대금이 몰릴수록, 그렇죠? 5패턴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겠죠. 전혀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고 시총 또한 낮고 그런 종목들일수록, 물론 앞에서 보셨듯이 저한테 검색되진 않았지만 패턴을 보이면서 올라간 종목들 있었습니다. 레몽레인 같은 거. 근데 여기를 잡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를 잡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시험을 하더라도 이런 데서 해보시라는 거지. 해보시라는 거죠. 시장을 관통하지 않았던 종목, 플레이 D 같은 종목들에서 예를 들자면 여기를 단순히 여기를 잡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전일 고가를 반드시 넘기는 거, 기준봉의 기준 이런 것들 꼭 세우시고요. 그리고 매일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시듯이 매일 복습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상승률 100개를 보시든지 거래대금 상위 거래대금 전체로 놓고서 100개를 보시든지, 자동조회 클릭하면 여기 100개 나오거든요. 100개를 보시든지, 물론 이거랑 전일 대비 등락률이랑 겹치는 종목들이 있겠죠. 100개를 보시든지 200개를 보시든지, 아 얘는 이래서 이렇구나, 얘는 왜 패턴을 만드는데 거래대금은 좀 적지, 혹은 거래대금 적었는데 왜 패턴을 만들어졌을까, 나는 이 덱스터라는 종목을 하는 것이 옳았을까, 아니면 그 다음 만나더라도 물리더라도 혹은 손절을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을 하는 것이 맞았을까. 손절은 다 어쩔 수 없죠. 입절은 다 옳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시장에서 만나고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미세 조정해 나가면서 이 5패턴이 나한테 맞는 패턴인지, 나는 이걸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는 진짜 여기를 잡는 거는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나는 이런 데서 잡는 거는 난 진짜 무리야, 나는 차라리 이렇게 올라갔다가 난 이런 데서 잡는 게 좋은데 라고 하시면 5패턴 안 하는 거죠. 대신 5패턴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사용하시고, 타점은 꼭 5패턴 타점으로
갈 필요가 없죠. 난 요런 데서 반등 노리고 여기까지 딱 피봇 2차 장선 저항 딱 보이니까 딱 오늘 시가에서 딱 반등 주고 여기 딱 매수해서 2차 장까지 딱 반등 요거 기술적 반등 요것만 먹고 난 나가는 거 요런 것만 하루에 두세 개 해도 돼 라고 판단하고 요게 되게 잘 되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굳이 5패턴으로 난 요런 데 들어가서 요렇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기준봉이 뭔지 그 다음에 5패턴을 타인에게 설명 가능한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한 재료 연습 대상으로서 1000억 이상 종목과 당일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이 뭔지 좀 찾아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연습을 당일 시장에서는 연습을 하시고 매일 복습할 때 오늘 그런 종목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복습하시면서 나머지 종목들에서 타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준봉은 발생을 했는지 그런 것들 방금 이거 뭐였죠? 오성 첨단이었나요? 아무거나 막 눌러가지고 네 셀트리온이었네요. 전일 고가.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는 거죠. 전일 고가를 못 넘기고 이거 못 넘긴 거거든요. 고가가 넘어갔지만 몸통은 못 넘었죠. 하지만 이렇게 부딪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럼 이거 내 기준봉으로 삼을 거냐? 나 고가 기준으로 볼래? 고가 기준으로 넘겼다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 이거 여기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도를 어디서 하지? 이런 고민들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패턴을 적용을 할 때 함에 있어서 재료나 뉴스 이런 것들을 둘째 치더라도 말이죠. 그 이야기 드리면서 그래서 괜히 좀 주목받지 않는 종목에서 혼자 고군분투를 하면 형님들이 나가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형님들 나가게 내가 이렇게 문 열어드리는 탔더니만 버스를 탔는데 다 내리고 손님들 내 혼자 그 타고 있어.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그리고 뒷부분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숙제와 상관없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4종목 중 8종목이 피봇 2차 장선 위로 그리고 하이닉스 한 종목이 22평 터치 패턴으로 7번 아이언 패턴 나왔다는 걸로 저는 숙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11월은 잘 좀 가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